입니다. 자, 7월 26일.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 밤 9시 20분입니다. 자, 오늘도 매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184억을 샀습니다. 코스닥은 팔진 않습니다. 어제도 팔지 않았는데 오늘도 팔지 않고 조금 소량 샀죠. 어제도 조금 소량 샀고요. 자, 기관들은 코스피를 여전히 팔고 있는데 코스닥의 기관들이 매도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거의 간망하고 있다라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그냥 간망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도 지금 매도 수량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자, 선물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도 이제는 코스닥은 매도 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오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풋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은 남았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자, 하락은 조금 더 남았지만, 이제는 하락이 그렇게 멀진 않겠다. 바닥이 이제는 그렇게 멀리 보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자, 지금은 요걸만 보고는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우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바닥이 멀리 남아있지는 않다. 이제는 멀리 있는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주 1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봉 제가 지난번에 추세선에 저점을 연결해 봤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이 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 종가상으로 저점까지 붙여놨는데, 자, 이 자리를 지지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봉상, 자, 코스피 주봉상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추세선을 제가 연결해 봤는데, 추세선의 하단부가 얼마냐면 2025에서 2030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2027 정도가 되는데, 자, 요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동을 보면요, 자, 주봉입니다. 이거는요, 이 쌍봉을 찍었죠. 잠깐만요. 자, 요 자리에 현재 쌍봉이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자, 주봉상 쌍봉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성이 되겠죠. 쌍봉을 찍고 내려왔다 다시 꺾였으니까 요 자리가 강력한 저항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반등이 거의 이 자리 근처까지 왔다가 밀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놓고 보면요. 하나, 둘. 자, 마지막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 2020선도 깨나요? 지금 파동상으로는 이제 그래 보이는데, 근데 파동이라는 게 꼭 3파를 만들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번 볼게요.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후에 이 5파가 상승이 맞나요?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2233. 여기는요? 여기 종가는 2230. 자, 3원이 더 올랐습니다. 3포인트가 0.3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어쨌든 파동은 맞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꺾였으니까, 그러면 하락을 할 때도 완전히 여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빠지는지, 아니면 지금 2파가 일단 나왔잖아요. 3파 4파 상승, 1파 2파 3파 4파 상승에 5파 하락이 남았는데, 이 5파 하락이 요 저점을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저점이 얼마죠? 2016이거든요. 그러면 2015나 2012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하락이요. 이렇게 2012 정도, 요 자리 정도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3파 상승과 5파 상승이 거의 비슷했는데 3포인트가 더 올랐었거든요. 플러스 3. 그럼 여기도 요즘에서 마이너스 3. 네,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요, 2000선은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0선은. 근데 일단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죠. 만약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일본이 전 사람 확대해서 만약에 나라가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서도 짧은 소파동을 보면 하나, 둘, 셋. 자, 이 종목은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 반등 들어왔다가 한 번 더 빠지나요? 그렇게 해서 소파동이 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더 좋거든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 쓰는 하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대략 한 2012 정도 포인트를 저는 어느 정도 바닥으로 지금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그냥 예측입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예측은 2012 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깰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보자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종합지수 차트를 잘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만 좀 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일반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의 고점, 단기 저점, 고점을 좀 많이 본다라고 전에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서 왜? 그 종목 하나하나에 다 세력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모이면 하나의 지수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암전자라는 종목을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안암전자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일본 규제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께 좀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렸죠. 어제하고 오늘. 어제 일부는 조금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죠. 장중에는. 오늘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삼화전기 오늘 장중 고점 근처에서 장중에 매도하셨다는 분도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진 사람이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급등할 때 매도하셨다는 분도 계셨고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요 선익 시스템도 오늘 저점 8,100원을 찍고요. 장중에는 9,000원 근처까지 갔죠. 9,000원까지 갔었네요. 제가 이 종목은 8,500원에서 600원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빠져나왔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 규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산 하이메탈도 한 5%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자, 이 덕산 하이메탈은요, 오늘 드디어 5일선과 11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3파 상승의 종가가 6,500원이거든요. 적어도 종가상 이 6,500원은 돌파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종가상으로. 뭐 6,700원이든 뭐 6,800원이든 간에 돌파를 일단 한 상태에서 끝나야 5파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규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는 뭐 관심이 조금은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덕산 하이메탈을 좀 유심히 보시죠.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6,500원은 종가성 돌파한다고 보고요. 6,700원이든 800원이든 장중에는 뭐 7,000원 근처까지 터치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파동이 완료가 되면 일본 규제 관련주도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자르고 보는 게 맞고요. 수익은 챙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처럼 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 더 시세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나 이런 것들 특히 아진사는 오늘 고점에 잘 잘랐죠. 자 이런 종목들은 자 매도 잘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고점까지 올라가기 이제 힘듭니다. 오늘 고점도 하나 쌍봉을 찍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고점입니다. 이거는요.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기술적 반등이 들어도 이 종목은 11선은 이상 못 갑니다. 3천 이상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장중에라도 내가 보유 종목이 만약에 뭐 10% 이상 올라가면요. 무조건 일단 뭐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본 규제 관련주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마지막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수익이 나신 분들은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8월 2일 날 일본이 발표를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 2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종목별로는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자리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가시고요. 제 생각에는 8월 2일날 발표하기 전에 한번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8월 2일날 발표될 거에 대해서 미리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좀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파동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8월 2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짧게 다음 주 이달 말까지 31일이 수요일인데 이달 말까지 정도만 좀 보시고 한 3일 정도만 예,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막 신규로 매수는 안 됩니다. 뭐 단타를 치기 위해서 매수하신 건 제가 뭘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로 삼화전기를 팔았는데 뭐 동진생명캠을 다시 사신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실익이 지금은 없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 규제 관련주는 이달 말까지만 네, 보유자는 보유하시면서 네, 짧게 분할 매도하시고 단기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좀 매수하셨다가 또 짧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이달 말까지는 일본 규제 관련주 위주로 하시고요. 만약에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 오늘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일반 개별주를 사기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나미 같은 경우 지금 5일선이나 저는 모나미가 4,000원 초반까지 올 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050원이나 100원 정도 올 거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오질 않았었어요. 5,1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나 속쓰리는지 11선 5일선이 얼마냐면 이 종목이요. 11선 5일선이 4,263원. 내일이면 뭐 한 4,300원 정도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11선을 저점으로 보고 오늘 미리 찍고 올려버렸나 본데요. 자, 이 모나미 같은 종목은 단기로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분할 매수 하셨다가 단타는 가능할 듯 합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는요. 자, 파동 한번 볼까요? 4,520원, 4,550원, 4,525원, 4,550원. 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4,550원, 오늘 4,550원 똑같거든요. 종가상으로 4,550원은 뭐 살짝 넘기든 많이 넘기든 간에 4,550원은 넘겨야만이 오퍼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눌림목이 좀 들어오면 소액이라도 좀 단타라도 좀 쳐보시고, 그냥 현금만 쥐고 있으면 또 다른 종목 막 또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만 3일만 네, 일본 규제 관련주를 더 단타라도 좀 모나미 같은 건 워낙 변동폭이 심하니까 단타가 좀 놓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좀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요 이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7% 올랐기 때문에 내일 만약 조정이 되면 4,500원 정도 8,5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하나 둘 셋 넷 내일 음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일 음봉이 들어와서 그 다음날 양봉이 들어오면 5% 끝나는데 짧게 그렇게 짧게 눌림목대에 단타를 치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 2번이나 단타를 쳤는데요. 자, 이렇게 좀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대신 21선 깨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8,500원을 깨면 좀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이달 말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매매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짧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종목을 매매를 다 하시고 나면 뭘 봐야 되냐면은 8월 2일날 일본이 뭐 규제 확산 조치를 발표를 하든지 또는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현금을 딱 쥐고 계세요. 하루 전날이나 적어도 이틀 전에 현금을 쥐고 계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그 발표와 동시에 급락이 일시로 장중에 개바닥으로 뜰 수가 있거든요. 개바닥으로.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가 될지도 있나? 일단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는 오히려 해제를 그냥 안 해버리겠다라면 아침부터 개바로 붕 뜰 수도 있는데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우리가요. 그래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그 시장상 8월 2일 되기 전에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현금을 쥐면서 시장의 방향성대로 우리가 한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아까 종목을 몇 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 종목들이 만약에 뭐 일부 종목들은 단기 반등이 들어오지만 또 다시 빠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근처까지 만약에 온다면, 노바텍이 만약에 15,000원 근처에 온다면, 가감하게 좀 일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때는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반도체 규제 관련주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소닉 시스템도 오늘 다행이죠. 자, 이 종목도 지금 파동상으로는 오를 때도 2파, 3파로 끝났기 때문에 내릴 때도 지금 3파로 내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글쎄요, 외국인들이 오늘 다 팔았나 이틀 동안 산 거요.
아직 다 못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자,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 눌림목을 주면 뭐 단타를 치셔도 되는데 좀 겁납니다, 이제는. 차라리 모나미를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익시스템보다는요. 오늘 만약에 선익시스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면 일단 빠져나오시죠. 이제 일단은요. 오늘 9,000원 충분히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5파 하락이 현재 진행이 중이거든요, 후성은요. 근데 후성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후성 같은 경우도 8,580원, 8,680원, 8,7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성도 지금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네. 그 다음, 자, SKC 코롱PI도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아까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아침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여기 쌍봉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쌍봉을 찍어버렸거든요. 이 종목은 또 월봉도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월봉상 보시면 월봉이었나 그때 보시면 요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제 전환선을 그때 설명드리면서 이 각도 보십시오. 이 각도를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자, 지금은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월봉선 5일선이 29,280원 요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는데 월봉에 만약에 파동을 본다면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저는 이 종목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굳이 저보고 뭐 어디까지 만약에 비관적으로 보냐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요. 저는 한 25,000원 정도에서 또 뭐 다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한 23,000원 정도나 22,000원 요거 사이 정도 22,000~23,000원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뭐 참고로만 하십시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 9일 제지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9일 제지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때요. 9일 제지는 뭐 그때 잠시만요. 9일 제지 어디가 아직 있습니다. 그때 6,500원, 400원, 300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0원을 깨고 5,800원을 이탈하면 그 이탈한 순간부터 5,700원까지 제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9일 제지는. 자, 근데 9일 제지는요. 이 5,600원 구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은 왜 좀 많이 빠졌는데 한 1점 몇 프로 빠졌죠. 아마 제 생각에는 9일 제지는 5,600원 정도는 지지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될 겁니다. 만약에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진다 하더라도 5,600원, 장중에는 뭐 5,580원을 살짝 급주려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6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듯 한데요. 자, 그 자리에서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월봉이고요. 월봉이죠. 월봉상도 아직 완전히 고점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뭐 RSI는 상당히 높습니다. 좀 불안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월봉상 지금 완전히 고점을 찍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또 위험하게 또 발언을 했다 괜히 또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은 지난번에 제가 요 말을 끊은 거 봤죠. 요 박스권이죠. 요 자리가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고요. 이 박스권을 폭만큼 올린다고 보면 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고 그때 최대치가요. 최대치가 8,000원 이제 꼭 8,000원 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점 7,440원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론 제가 7,000원 내지 8,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거기에는 정답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7,440원이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부가 얼마냐면 현재 5,6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준선이 얼마냐면 현재요. 자, 기준선이 얼마냐면 5,470원인데요. 자, 이 종목은 5,500원, 5,6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 기준선은 깨지 않을 것 같거든요. 5,490원, 5,470원인데 5,500원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래서 5,600원까지 밀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요. 밀려봤자 5,500원 안 깬다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최소한요. 깨더라도 이렇게 쌍봉을 찍고 깨질 겁니다. 그냥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눌림목이 들어오면 저점 매수 하시죠.
5,700원, 오늘 5,600 얼마 찍었나, 장중 저점이요. 5,600 오늘 70원 찍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5,600 한 20원이나 5,600원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매수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5,500원까지 또 분할 매수 조금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까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일부 소량 매수하신 분들은요, 아마도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매수를 좀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요. 한번 승부를 걸어보죠. 아직은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물론 나중에 시세는 봐야 되겠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는 뭐 조금 이제 시세가 마지막 파동을 해서 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일반 개별주를 좀 사기에는 좀 겁나고 하니까 이 국일 재질을 너무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잘못 걸리면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괜히 또 모니터를 보지 않으면 안 되신 분들은 뭔가 또 사고 싶어 하시니까 차라리 기왕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으면 국일 재질을 단타를 치시라고요. 자, 5,500원에서 5,600원까지 와주면 좋은 찬스고요. 5,600원은 기본적으로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500원까지도 열려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5,700원부터 5,500원까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하시냐고요? 일단은 매도는 글쎄요, 5,900원, 6,000원 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겠죠. 요 자리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면 요 자리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요 자리에서 더 갈지 안 갈지 이때 결정하시면 돼. 이때 만약 6,000원 근처 오면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매도를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보고 계시다가 더 가면 다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또 빠지면 다시 잡으시면 되니까 당분간 이런 모양을 띠다가 결국에는 8,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제 말을 100% 믿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너무도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받쳐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위험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또 매매할 게 없어서 막 이상한 종목 매매하실까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격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 중에서 궁금한 게 계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댓글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